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최 경위가 검찰 수사 때문에 압박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최 경위를 문건 유출의 핵심 인물로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였죠. 이 최 경위가 자신의 고향집인 경기도 이천 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근데 그 경위라고 하면 그 경찰 그 조직에서 그 중하위급 정도 계급에 그 해당되고요. 예. 주로 어떤 그 실무적인 일을 많이 처리하는 그와 같은 직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최 경위가 지금 담당하기에는 그 상당한 그 엄청난 그 주변 환경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이 행위의 그 성격 자체가 국기 문란으로 그 규정되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물론 관련이 있는 이야기고 예.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 상태의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또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있는 예. 이 같은 그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목전에 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가택에 대한 수색이라든가 또 사무실에 대한 수색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집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 또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재청구되는 이와 같은 상당한 그 압박감 때문에 올매에 오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사실 해소하기를 하는 데는 많은 정서적 한계가 있는 것이 이 극단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형태까지 몰고 가시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이재만 비서관이 고소인 자격으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소환을 통보했고요. 네, 박지만 회장, 이지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와서 조사를 받을지에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박지만 회장은 검찰의 통보에 대해서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검찰은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비밀회동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비서관, 행정관들 통화 내역을 검찰이 충분하게 분석을 했고 또 그 결과를 갖고 오는 금요일 모든 분석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까지는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수사가 어떻게 문건이 맞는지 틀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진위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최경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최경위가 그 10여 장의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유가족도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그 핵심 키워드는 그 억울함 같습니다. 그 억울함은 아마 그 두 종류의 억울함이 그 가능하지 않나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최경위가 이 사실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오는 억울함이죠. 그야말로 누명을 쓴 것 같은 이와 같은 억울함이고 그 두 번째는 뭐 일부 관여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측근 상사라든가 뭐 조직의 일정한 지원 없이 네. 나만 어떻게 그 희생양으로 지금 처리된 것 같은 그 같은 압박감에 있어서의 그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형님의 그 이야기를 그 빌어보면은 사실은 뭐 누명을 썼고 그 검찰의 압력, 특히 검찰 압력 위에는 누가 있었겠느냐, 뭐 정치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아마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살이긴 하지만 이른바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사회적 타살 또는 뭐 정치적 타살로까지 생각하는 그 같은 정서를 우리가 그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청와대 고소로 인해서 결국은 뜻하지 않은 상황까지 이렇게 일파만파 퍼진 것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유서의 내용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예. 이것이 이제 그 밝혀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또 여파가 더 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예를 들면은 혹시 뭐 청와대 측에서 일정한 어떤 회유나 어쨌든 뭐 압력이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 또 다른 국면으로 뭐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뭐 유서 내용이 14장이나 된다니까 그 내용을 이제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경위가 소속돼 있었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매우 비중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여기서 최경위가 어떤 역할을 좀 담당을 했던 건가요? 네, 그 서울청 그 정보분실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그 서울 경찰에서 이를테면
정치, 노동, 경제, 뭐 사회 문화에 걸쳐서 예. 아주 그 질이 높은 그 정보를 수집하고 예. 또 분석을 해서 그 정보를 요구한 국정 운영자나 관련 기관에게 배포까지 하는 이른바 어떻게 본다면 한국의 정보의 허파와 같은 곳이다. 뭐 일단 예. 그렇게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최경희 그 자체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알려진 사항에 의하면 그 언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분석이라든가 뭐 정보에 대한 어떤 기타 동향 분석 등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최경희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이를테면 경찰에 입직한 배경을 보면은 순경으로 입직을 해서 근데 입직하기 전에는 또 학원에도 학원 강사로서 이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정보에서 뭐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평가가 되고 아마 요 직전 그 보직은 그 서울경찰청 부속실에 이제 근무를 한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그 사회를 읽는 눈이라든가 뭐 정무 감각이 나름대로 경찰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최경희 혐의 검찰은 박관정 경정이 2월 청와대에서 나올 때 갖고 왔던 문건들을 일부를 언론사 등에 넘긴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최경희와 더불어서 한모 경위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 한모 경위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뭐 두 최경희, 한경희 혐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혐의가 다르지만 뭐 비슷한 내용이었죠. 결국은 이제 그 직무상 비밀 누설죄의 그 혐의로 이를테면 이제 그 박관청 경정이 그 서울청 정보 분실에 예. 문건을 갖다 놓은 것을 예. 그 최경희도 복사를 하고 다만 이제 최경희는 이것을 세계일보에 유출했다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혐의였고요. 한경희는 마찬가지로 복사를 했고 유출을 한화 계열사에 했다. 뭐 이 점인데요. 예. 근데 어떤 뭐 죄의 어떤 경중이라든가는 뭐 동일할 수 있지만 그 검찰이 그 판단을 했을 때는 최경희가 더 이를테면 연결고리에서 역할을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박경정과 그 한경희가 최경희의 뭐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뭐 진술을 한 것으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최경희가 느끼는 압박감은 사실상 좀 더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사실 이제 정보 분실에서 참 많은 양의 정보 보고서들을 다룰 텐데 뭐 아직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요. 뭐 최경희 역시 청와대 문건 어떤 그런 맥락에서 좀 다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이 그 수사의 이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제 이 문건이 어떻게 복사가 되었고 예. 복사하는 이제 목적은 과연 무엇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외부에 유출이 됐느냐. 예. 더군다나 지금 그 문건의 종류가 아직 한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몇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소위 그 정인에 관련된 문건, 하나는 박지만 씨와 박지만 씨의 부인에 관련된 문건, 예. 뭐 이런 등인데 과연 지금 그 최경희와 한경위가 유출한 문건 자체가 현재는 그 정인에 관련된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또 청와대 그 시각 자체는 제3자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시각이란 예.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것이 검찰의 시각과 청와대의 그 감찰 보고서에 의한 시각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은 점, 예. 뭐 이런 점들도 사실은 이제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속도를 빨리 높이는 압박감으로써 이 최경희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과 뭐 조사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제가 알기에는 이 검찰 수사 이전에도 과잉 수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녹화를 하고 변호인을 입회하고 여러 가지 보강 대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수사도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럴 뭐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뭐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검찰 자신의 입장에서는 뭐 강압 수사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지만, 예. 하지만 뭐 최근에 빈발했던 뭐 사례들을 보면은 검찰 조사 직후에 뭐 투신 자살을 하거나 뭐 여러 형태의 그 자살을 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심리적인 뭐 모멸감을 준다든가 어떤 피조사자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예. 이와 같은 것도 큰 틀에서는 사실상 그 강압 수사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피조사자였던 최경희 자체는 이제 그 경찰에서 정보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느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오히려 속도를 내려고 하는 측면에서 뭐 어떤 심리적인 압박 수사를 한 것을 상당 부분 이제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를 들면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예. 중요한 피의 사건에 있어서는 진술 녹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비합법적인 조사 방법을 사전에 감시
감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데 이번 조사가 과연 그 소위 말해서 진술 녹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된 것인지 예.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검찰 조사 방법 전체에 있어서의 좀 재검토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고요.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른바 토끼 머리식 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과거에 뭐 경찰이 시위를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 뭐 토끼 머리식이 있게 되면 부상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사건도 빨리 속전속결을 하려고 하는 일정한 어떤 뭐 청와대의 어떤 주문과 또 검찰도 빨리 이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예.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 예. 뭐 이것이 빚어낸 이른바 토끼 머리식 수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그 근거는 뭐 법원의 판단이었죠. 그 이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그 사유 자체가 예.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뭔가 서두른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바꿔 얘기하면 졸속 수사다 뭐 이렇게 표현한 예.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또 다시 이제 재청구 재청구를 했기 방식을 때문에 예. 뭐 이것도 시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루가 채 안 되셨던 거죠. 구속영장이 그 기각되고 나서 석방이 됐는데 바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어제 오후에 다시 출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 이 역시 아주 그 심한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이 예.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일단 이제 검찰이 최경위를 그동안 이제 문건 유출의 핵심 인물로 이제 지목을 했었는데, 일단 최경위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앞으로 검찰 수사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속도 면에서는 상당한 어떤 순차적인 뭐 지연이 예.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그 검찰의 그 기획 자체는 일단은 그 유출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7인회에 대한 그 실체를 규명하면서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를 7인회와 이 경찰로 인한 그 유출 수사와 연결시키려고 한 계획이 있었는데 예. 그 중간 연결고리에 있었던 더군다나 그 세계일보 기자의 취재원과 이 최경희의 어쨌든 뭐 상당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인데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최경희 자체가 지금 뭐 자살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 그 공백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연이 있을 것 같고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뭐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그 비난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하고 강압적인 것은 아니겠느냐. 예. 이와 같은 비난 자체가 원래 예정했던 수사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장애 요소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이번 수사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과 정윤회 씨 사이의 권력 암투, 이른바 암투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박지만 이지 회장에 대해서 어제 소환을 통보했고 물론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고 뭐 시기를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 주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나갈 걸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뭐 나름대로 이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그 박지만 그 회장 그 자체가 그 대통령의 누나에게 직간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이제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의 뭐 중요한 참고인이고 특히 그 박지만 그 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미행을 했었는데 그 예. 미행자를 잡아서 그 당시에 자술서를 받았다. 이러한 그 언급을 하셨던 점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부담이 그러니까 실제로 자술서를 받았으면 이 자술서를 이제 공개하면 되는데 예. 설령 그 미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술서까지 정말 받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자술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궁색해지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진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또 최경희의 자살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이루게 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는 이 예. 시점에서 가만히 있기는 여러 가지 명분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예. 그와 같이 이제 출두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여러 진실 공방 속에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7인회 의혹인데요. 뭐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방금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늘 오전에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될까요? 뭐 두 가지가 예. 같습니다. 첫째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10사람이 그 모였다고 하는 십상시에 정말 그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예. 나름대로 종결적인
조사가 그 고소인 차원에서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일단 마무리 뭐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관련돼서는 어쨌든 뭐 물적 증거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십상시의 어떤 존재 자체는 뭐 없는 것으로 하면 결론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다만 이제 그 7인회가 이제 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7인회를 입증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라든가 진술을 알고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10사람이 등장하더니 이제 또 7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면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런 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인사적인 국정에서의 관여가 있었는 것인가 이 점과 더불어서 네. 뭐 경제라든가 실물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이슈들의 정치권들이 바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들만의 어떤 정치적인 암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저희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 좀 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고소인 신분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박지만 이지 회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예. 검찰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언제쯤 나왔습니까? 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은 이 청와대 핵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자 이번 정윤의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십상시 모임 참석자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이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오늘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한 통화 내역 분석을 모두 마무리한 뒤 어제 소환을 통보했고 이 비서관 요청대로 오늘 소환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십상시 모임, 그러니까 이 비밀 모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최근에도 이 정윤회 씨와 이 비서관이 통화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확인 중입니다. 예, 이종원 기자, 또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출석을 통보했다고요? 네, 검찰은 어제 박지만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참고인 자격입니다. 출석 시기는 이번 주 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박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이 정윤의 문건의 진위는 물론 이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 회장 역시 문건 유포 경위 가운데 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조 전 비서관의 사조직으로 오신받으며 이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돼 이 7인의 모임엔 이 박 회장의 최측근인 전모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씨는 세계일보 기자가 이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넬 당시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박지만 회장과 이 조응천 전 비서관과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과거 이 박지만 회장이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담당 검사로 이후 쭉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검찰 수사 속보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정윤의 문건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